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2월 24일 잠깐만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네요. 왜 오랜만에 찍을까요? 이 다 의지의 차이죠. 의지의 차이. 자, 쉬고 오세요. 이쪽으로. 네. 자, 오늘 읽을 책은 이육남은 왜 고비 사막으로 갔을까?입니다. 이육남? 아빠는 처음 들어요. 근데 공룡 화석이 있네요. 뭐 하시는 분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휙! 몽골의 고비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었어요. 폴란드에서 온 탐사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요. 폴란드래. 아빠 폴란드 갔다 왔잖아. 그치? 여기 좀 봐. 모래 속에 무언가 있어. 아, 뼈다! 우리가 찾던 새로운 뼈야! 야호! 드디어 찾았어! 설마 무슨 뼈지? 어깨뼈, 앞발뼈. 모래 속에서 찾은 것은 처음 보는 공룡뼈였어요. 나중에 이 공룡에 데이노케이루스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이건 앞발과 어깨뼈로군. 앞발이 크고 발톱이 갈고리 모양인 걸 보니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육식 공룡임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뼈가 이렇게 크니까. 50여 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뼈들은 발견되지 않았죠. 데이노케이루스는 술래잡기 하듯 꽁꽁 숨은 것만 같았어요. 몽골에서 데이노케이루스의 뼈가 발견되던 무렵 서울 어느 계곡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잡았다! 매미를 잡았어! 아이들은 매미를 보러 우르르 달려왔어요. 몸이 얼룩덜룩하고 등에 무언가 툭 튀어나온 걸 보니 참 매미군. 우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단하다.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 바로 어린 이육남이었죠. 매미 이런 것까지 다 하네. 육남은 어른이 되어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먼 옛날에는 어떤 동물이 살았을까? 무얼 먹고 잠은 어떻게 잤을까? 육남은 옛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상도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대. 그날부터 육남의 머릿속은 온통 공룡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공룡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죠. 사람들은 그런 육남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연구만 한다고 공룡뼈가 나오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돈벌이가 되는 공부나 하지. 육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어요. 어느덧 20년이 흘러 육남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룡 박사가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공룡뼈를 찾는다면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거야. 데이노케이루스의 나머지 뼈를 찾을 수만 있다면. 육남은 공룡뼈를 찾기 위해 몽골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왜냐면 몽골에 데이노케이루스 뼈가 나왔었잖아 아까. 그치? 앞발뼈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어깨뼈랑. 육남이 몽골 탐사를 준비하던 어느 봄날 우리나라의 한 항구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게 뭐지? 무슨 뼈 같은데? 그러게? 혹시 공룡뼈 아니야? 공룡? 어서 이육남 박사를 모셔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육남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경기도 화성시에 전곡항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우리 가봤던 데잖아, 전곡항. 어딘데? 여기 가가지고 공룡뼈 화석 나오는 곳. 거기. 그래서 공룡뼈 여기 막 있었다고 막 뭐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 응.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공룡뼈를 찾았는데 몽골에서 못 찾을 리가 있겠어? 데이노케이루스의 나머지 뼈들은 내가 찾고야 말겠어. 육남은 폴란드의 공룡 탐사대가 남긴 지도 한 장을 들고 고비 사막으로 떠났어요. 와, 지도 한 장 들고 떠났다고? 하지만 고비 사막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곳이었어요. 세찬 바람을 타고 온 모래는 마치 유리 조각 같았지요. 눈을 뜨고 걷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햇볕은 한여름보다 뜨거웠고 먹을 물도 부족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테야. 육남은 이를 악물었어요. 바로 여기야. 드디어 데이노케이루스의 뼈를 처음으로 발견한 곳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파헤쳐도 나온 것은 작은 뼈 2개뿐이었죠. 나머지 뼈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함께한 팀원들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육남은 확신했어요. 그럼요. 아마 또 다른 곳에 데이노케이루스의 뼈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4번째 탐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4번째? 여기야 여기! 여기에 뼈가 잔뜩 있어! 드디어
데이노케이루스의 또 다른 뼈들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 발견한 곳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죠. 우와,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50여 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걸 풀 수 있겠어. 융남과 팀원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우와, 2009년에 뼈들을 발견했대. 그런데 이상해. 왜 머리뼈와 뒷발뼈가 없는 걸까? 아무래도 도굴꾼이 먼저 발견하고 가져간 게 분명해요. 맞아요. 아마도 비싸게 팔렸을 거예요. 융남은 도굴된 뼈들이 유럽의 수집가에게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수집가가 쉽게 내주지 않을 텐데 어떡하죠? 무조건 찾아서 돌려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 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야 해요. 아, 도둑들이 이거 뼈를 가져간 거래. 융남은 수집가를 찾아갔어요. 데이노케이루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머리뼈와 뒷발뼈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짜린데 절대 못 돌려줘요. 수집가는 코웃음을 치며 휙 돌아섰어요. 융남은 지친 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융남은 다시 수집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겁을 주기도 했죠. 도둑으로 처벌받고 싶소. 이렇게 귀한 것을 마음대로 사고 팔았다는 것을 몽골에서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수집가는 결국 뼈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응. 끝나고 나 이거 먹어줄 거야. 알겠다. 어렵게 되찾은 뼈를 맞추자 드디어 데이노케이루스의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그럼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그래, 이름 알려주면 안 되니까 여기로 와. 이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알겠으니까 그쪽 보여주고요. 어떡해. 2014년 올해의 과학자 이육남 박사를 소개합니다. 매미를 잡고 놀던 아이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어요.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의 말도 고비 사막의 모래바람도 융남을 막지 못했지요. 하지만 변함은 없어요. 융남은 오늘도 몽골의 사막을 누비고 있지요. 2014년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됐대. 이육남 박사님이.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안 우와. 죽었다. 그렇네. 올해 과학자상 2014년에 다 해가지고. 이육남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룡 박사예요. 찾아낸 공룡뼈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이육남이 힘든 고비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공룡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 덕분이에요. 빰 빠바바밤 빰빰 빰.